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 늘어났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까지의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61명입니다. 어제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사람은 8,000명을 넘었는데요. 완치율은 75.4%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모두 23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 대구, 그리고 공항의 검역 과정에서 각각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과 경북에서는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전체 신규 확진자 8명 가운데 5명은 해외 유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목표로 한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이 열흘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20명대였죠. 그리고 오늘은 8명으로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다만 주말이라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인 4천여 건이었던 점도 신규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재확진 받은 사람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확정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재양성자라고 합니다. 최근 하루에 1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173명입니다. 전체 격리 해제자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20대가 가장 많고 50대와 30대 순이었는데요. 무증상인 경우가 40%를 넘고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 가벼운 수준입니다. 아직 재양성자에 의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재양성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 중입니다. 정부가 강조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까지입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이 곧 발표될 텐데요. 신규 확진자의 규모는 줄었지만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은 여전하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4월 말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 연휴가 감염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등은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한을 하루 앞둔 주말. 공원에는 모처럼 나들이 나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오랜 기간 집에서만 머물러 쌓인 갑갑함을 풀어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집에만 있기에는 좀 너무 답답하고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석촌호수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었습니다. 유명 놀이공원 등에는 이전보단 크게 줄었지만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눈에 띕니다. 일부 인기 놀이기구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아직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게 더 문제가 돼서 또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지금이 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행을 한다면은 그게 따르는 게 순리라고 봐요. 정부는 다음 주말은 물론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감염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노동절,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동안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이어질 수 있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1학기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부득이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이후 밀폐된 장소에서 뒤풀이, 회식 등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모임 등을 삼가하고 바로 귀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나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대로 떨어져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내일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더 중요한데요. 하지만 주말과 휴일 주요 관광지 주변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조현주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변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강릉 안목해변 카페거리. 카페 내부는 탁자마다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이야기하느라 손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유명 맛집엔 관광객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빈자리가 없어 야외 대기석에 줄지어 앉아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거리를 두고 앉진 않았습니다. 되게 유명한 맛집이에요. 사람들이랑 온 김에 먹고 가고 싶어서 궁금해서 먹었어요. 전통시장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뒤엉켜 더 북적거립니다.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긴 줄도 마다치 않고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아랑곳 없이 야외 탁자에 앉아 음식도 먹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 줄었던 방문객 수가 행락철을 맞아 크게 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에서요. 지금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좀 늘어난 추세고요. 주말은 한 20-30% 정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신 손님께서 최소한 한 1.5m 정도 거리를 두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더욱이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는 전국에서 행락객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서울시는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입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경찰과 함께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입장 전 발열 여부 확인과 마스크 착용 등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서울 시내 전체 교회의 약 40%에 달하는 2,500여 곳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현장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4,600여 곳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와 유흥주점 6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전체 신규 확진자 8명 가운데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2명, 인천에서 1명 늘었고 경기에서는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2명이 해외 유입, 1명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69명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경북에서는 1명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대구, 경북 상황 전해듣죠. 곽진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명, 경북은 1명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종사자 1명과 영국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 1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경북 예천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구시는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또 혹시 모를 바이러스의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담병원의 2,000병상 이상, 생활치료시설에는 3,000실 수준의 치료시설을 준비하는 등 감염병 재확산에 대비한 기반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오는 2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집을 나와서 휴대전화를 끄는 등 수칙을 어긴
27살 A씨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두 차례 무단 이탈을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사우나 등을 돌아다닌 68살 B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사증 입국 조치의 직접적 대상인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지난 1일부터 12일 사이 일평균 266명에서 16일에는 7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 입국자 수도 감소했지만 해외 유학생 등의 입국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어젯밤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진단키트 제공 등 각종 지원에 감사의 뜻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어젯밤 3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축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협력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진단키트의 대미 수출을 지원하는 등 한미동맹의 정신을 구현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세계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호전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상황 논의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원칙도 재확인해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한 남북미 대화가 모색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졌던 규제 조치들이 일부 주들에서 해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 최대 감염 지역인 뉴욕주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3,000여 명. 어제 하루만 540명 늘었지만 전날에 비해선 90명 줄었습니다. 여전히 희생이 크지만 지난 1일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If you look at the past 3 days, you could argue that we are past the plateau and we're starting to descend, which would be very good news. 쿠오모 지사는 그러나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몇몇 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취했던 규제 조치들을 해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We continue to see a number of positive signs that the virus has passed its peak. 예방 조치를 전제로 텍사스와 버몬트주는 20일부터, 몬태나주는 24일부터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지사 판단에 따른 일부 영업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책임론을 묻는 질문에 실수였다면 넘어가겠지만 고의였다면 그에 상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 도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승조원이 2,000명 넘게 탑승했던 프랑스의 핵 항공모함에서 절반가량인 1,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항공모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바다 위 작전 중이었던 항모에서 어떻게 최초 감염이 이뤄졌는지 오리무중입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프랑스 최초의 핵 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 북대서양에서 훈련을 벌이다 갑자기 취소하고 엿새 전 귀환했습니다. 항모뿐 아니라 호위함까지 코로나19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승조원 2,300명 중 지금까지 2,010명이 검사를 받았고 전체 절반인 1,08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oncernant la santé de nos marins, ce sont actuellement la vingtaine de marins qui sont à l'hôpital d'instruction des armées à Sainte-Anne, près de Toulon. Et nous avons également un marin qui est toujours en réanimation. 지난 1월 IS 격퇴전에 투입된 뒤 바다 위에서 작전 중이던 항모에서 언제 어떻게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아직까진 미스터리. 프랑스 언론은 샤를 드골호가 잠시 정박했던 지난달 중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연안 브레스트항에 나흘 정도 머물렀는데 이때 승조원들이 가족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1차 봉쇄령이 내려진 날 아무 조치 없이 항모는 출항했고 보름이 지난 이달 초부터 의심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다는 프랑스 해군 발표와는 달리 초동 대처가 늦었고 함장의 작전 중단 요청이 묵살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t les tests pratiqués à bord provoquent l'évacuation de 3 militaires en urgence et précipitent le retour du Charles de Gaulle vers Toulon. Anonymement ce matin. 군의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점,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 군도 정부도 생명보다 작전 수행을 더 우선시했다는 의혹이 항모 집단 감염의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자문한 한국인 의료 전문가의 귀국을 위해서 특별 전세기를 제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자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노하우를 전수한 고려대학교 최재욱 교수에게 오는 26일 타슈켄트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항하는 전세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있는 교민 가운데 귀국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항공료를 내고 이 전세기에 함께 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 57만 4천 개를 실은 항공기가 어제 상파울루주 캄피나스시 인근 비라코프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반입된 진단키트는 지난 14일에 72만 6천 개에 이은 2차분으로 상파울루주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반입한 한국산 진단키트는 130만 개에 이릅니다.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한 것은 상파울루주가 처음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 이상씩 늘면서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한국보다 많아졌습니다. NHK가 각 지자체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어제 일본에서 5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11,1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8명 늘어나는 데 그쳐 누적 1,661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17명 늘어난 237명으로 한국의 234명보다 3명 더 많아졌습니다. 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식. 문 대통령은 4.19 혁명은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 혁명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가는 힘도 4.19 정신에 기반한다며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용,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OECD 36개 국가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이는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경제,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온 비례대표 47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저마다 남다른 각오를 밝혔는데요. 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례 19석을 차지한 미래한국당. 국회 입성이 가장 먼저 확정된 건 윤주경 당선인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박근혜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지냈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윤 당선인.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서 예우가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당선인 17명 중에는 아버지와 형들에 이어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변 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비례 5석을 확정지은 정의당에선 최연소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IT 업계에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공고사직 등 고용 불안이 좀 만연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을 지켰던 50대 간호사는 물론 현장의 경험을 좀 살려서 체계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조국 전 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150만의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배신하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서 한국의 4.15 총선에서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당선된 탈북민 태영호 씨의 국회의원 당선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주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으로 분주한 와중에 또 다른 북한 출신은 한국에서 뉴스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태구민 후보가 북한 출신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면서 또 다른 탈북 인사인 지성호 씨도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8년 국정연설에서 목발을 올리는 장면으로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사람 모두 집권 여당에 패배한 보수 정당 소속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초등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대학생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만 14살이 채 안 돼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대들이 승용차를 훔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검은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도주 차량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하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SUV 차량과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도주 차량엔 운전자 A군 등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이곳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A군은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군은 결국 도주 하루 만에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몰던 승용차는 이틀 전 경기도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3km가량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순식간에 꽝 하고 당한 일이라 저도 정신이 없었고 0.01초라도 늦게 시간이 서로 만났다, 사고짓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죽을 뻔했죠.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만 13세로 촉법 소년입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대전까지 훔친 차를 몰다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도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지금까지 9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 표적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절기 고구인데요. 고구에 비가 내리면 그해 풍년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답게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저녁 무렵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는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지만 수요일에는 11도, 수요일 아침 기온은 4도까지 내려가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강릉이 13도, 광주 15도, 대구가 1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고요. 제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